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이번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검찰이 뭐 예상이 좀 됐던 건데요.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예. 했죠. 일단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, 박 기사님? 아까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네, 그러니까 사실 주가 저도 조작 네. 비슷한 감정이 들어서 내가 이걸 왜 읽나 하는 아니 정말 제가 이건 좀 허심하게 얘기할게요. 숱하게 대통령실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이제는 난 안 한다. 제가 몇 쪽까지 읽었냐면 총 11페이지인데 한 4쪽까지 읽다가 내가 이걸 왜 읽나? 검찰의 판단. 근데 저는 검찰의 판단이 상당 부분 좀 논리적 근거가 있다.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. 제가 수차례 이제 인용한 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뭐였었냐면 네. 계좌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. 이게 예. 이제 뚜렷한 판례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한번 이 대략 읽어본 이제 모든 이런 보도 결정문엔 앞부분에 이제 개요가 나오다 보니까 네. 읽어봤는데 그간 민주당 측에서 내지는 그리고 뭐랄까요? 친야 성향의 언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예.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잖아요.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대통령과 결혼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. 네.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과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이제 뭐 2차로 어찌어찌 해서 결혼 이후에도 뚜렷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 11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없다. 그런 내용은 없다. 그리고 이제 법과 저촉될 여지가 있는 이것들도 제가 알기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11쪽이나 낸 건 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네.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서 썼던데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이 주장한 사실관계입니다. 어떤 평가와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민주당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. 있다. 그래서 불기소 처분. 예. 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은 이제는 한번 이런 거 디펜스 용산이 해라. 용산이 대통령실 하시라. 해라. 그동안 여당이 이게 네. 했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했고. 네, 저는 그래요. 뭐 분명히 이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. 네.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단서를 예를 들면서 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게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주가 조작과 연루되었던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죠. 다른 네. 일로. 네. 뭐 제가 알기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네.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실망스럽다는 거죠. 쩐주로 불리는 예. 네. 뭐 어떻게 보면 저 포함해 저 뭐 말할게요. 저 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너 그동안 김건희 여사 실드 치지 않았냐.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데 있어서 의미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을 발목 잡는 데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 여사께서는 여전히 그런 분들과 아니 제가 주가 조작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. 분명히 도이치모터스에선 주가 조작이 있었고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민생을 파탄하는 범죄인데 네. 그런 사람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아니 전 그래요. 전 대단히 내가 뭐하러 주가 조작이 이제 이런 말을 하냐. 1차 범죄, 2차 범죄 그런 말조차도 저는 이제 솔직히 내가 이제 할 필요가 없다. 회의가 든다. 네. 이건 저의 뭐 인간적인 감정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, 뭐 도의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동안. 그렇죠.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. 예.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단서를 달립니다마는 사법적 의율이 힘들다 뿐이지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돼서 계좌를 빌려준 건 맞잖아요. 네.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네.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결혼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법적인 의율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면 이런 것은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앞으로는 뭐 이건 대통령실이 해라 니들이 해라 이것이 더 이상은 네.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당의 행보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선 안 된다. 안 된다 보셨고요.
근데 민주당은 다음 달 초부터 이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나섰는데요. 일단 투쟁을 시작한다고 하고요. 또 오늘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 명령장을 들고 관저로 향하기도 했고요. 예. 조만간 이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일련의 행보 대응 방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 참 웃기단 말 이상의 가짠탄, 꼴가짠탄 표현을 쓰고 싶은 게 네.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갔잖아요. 네, 갔어요. 전 그럼 한번 민주당 분들에게 되물어 볼게요. 음. 본인들 돈봉투 사건과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잖아요. 네. 그리고 6명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. 그분들은 왜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지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. 뭐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뭐 아니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 하고 있잖아요. 분명히 윤석열 탄핵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누구냐?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. 네. 아니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재명이 집회 가자 우리 탄핵하러 가자 하면 그 말 듣고 누가 나가냐는 말이죠. 응?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김건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하겠다라고 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꼴 같잖죠. 웃기죠. 메신저가 중요한 건가요? 그만큼? 아니 그러면 야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봐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하죠, 그 정치권에서. 누구죠? 넘버3에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. 최민식이. 뭐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도 그런 건가요? 네,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. 그게 네네네. 얼마나 웃긴 말이냐. 사람이 죄지 무슨 죄가 행동이 죄냐. 아니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그렇게 꼴같지 않게 나서고 매일 김민석이 정청래가 누굽니까 또 최민희가 이렇게 나대면 네. 이거 든든한 버팀막이죠. 저는 다시 돌아가서 서울교육감 선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. 5%밖에 차이가 안 나? 이거에는 누가 있었냐? 이재명이 있었고 조국이 있었고 정청래가 있었고 최민희가 있었다. 김민석이 있었다.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두 축은 정말 적대적 공존이다. 적대적 공존, 적대적 공생관계다.